지난 15년간 애플의 시가총액을 4조 달러, 우리 돈 5,500조 원짜리 제국으로 키워낸 전설적인 CEO가 물러난다는 소식에 월가는 어째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걸까요? 한국 시간 4월 21일 새벽, 애플이 팀 쿡의 퇴진과 존 터너스의 신임 CEO 취임을 발표했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애플의 시대도 끝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애플의 주가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발표 당일 고작 1% 남짓 올랐고 시간 외 거래에서 잠시 흔들렸을 뿐 이내 안정을 되찾았죠. 이 표면적인 평온함 뒤에 숨겨진 월가의 진짜 속내는 불안이 아닌 환호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이번 CEO 교체를 리스크가 아닌 오히려 애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점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듯이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극명한 온도차가 나타나는 걸까요? 월가가 팀 쿡의 아름다운 퇴장을 반기는 진짜 이유,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팀 쿡 시대의 눈부신 빛과 그 뒤에 드리워진 치명적인 그림자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팀 쿡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운영의 승리입니다. 그의 본질은 스티브 잡스와 같은 발명가가 아니라 IBM에서 12년간 단련된 냉철한 공급망 전문가, 즉 운영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CEO로 취임했던 2011년,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 가치는 무려 4조 달러에 육박하며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80억 달러에서 2025년 예상치인 4,600억 달러까지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남긴 아이폰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판매하며 이익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인물이 바로 팀 쿡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애플의 미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관리자였을지언정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조하는 혁신가는 아니었습니다. 애플워치나 에어팟 같은 성공작도 결국 아이폰 생태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액세서리였을 뿐 아이폰의 등장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이 혁신 부재라는 오랜 약점은 AI라는 새로운 시대의 파도 앞에서 애플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 아킬레스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과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결국 백기를 든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포기는 그 정점이었고 야심차게 내놓은 비전 프로 역시 기술적 성취와는 별개로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에 부딪히며 넥스트 아이폰이 되기엔 역부족임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관리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창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투수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존 터너스입니다. 존 터너스는 팀 쿡의 복제품이 아닙니다. 그는 제2의 팀 쿡이 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스티브 잡스가 가졌던 제품에 대한 집착을 계승할 엔지니어 리더에 가깝습니다. 올해 50세인 그는 2001년 애플에 합류한 이래 20년 넘게 오직 제품 설계라는 한 우물만 파온 진정한 제품 전문가입니다. 그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인텔 칩을 버리고 자체 개발한 M 시리즈 칩으로의 전환을 성공시킨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컴퓨터의 부품 하나를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맥북이라는 제품의 심장과 두뇌를 통째로 바꾸는 애플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이자 기술적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존 터너스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통합시켰고 그 결과 맥북의 성능과 전력 효율은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졌으며 애플의 기술적 독립을 선언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M칩 신화는 존 터너스가 뜬구름 잡는 비전이 아닌 손에 잡히는 실용성과 압도적인 성능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리더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CEO로 내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애플 내부 조직을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주도해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애플 기기의 뼈대를 처음부터 AI에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하겠다는 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M10의 성공 신화는 존 터너스가 애플의 DNA를 다시
제품 중심으로 되돌릴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증명하는 완벽한 이력서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끌 애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월가가 애플이 아이폰을 버린다고 표현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월가가 애플이 아이폰을 버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애플이 자신들의 상징과도 같은 아이폰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15년간 애플의 발목을 잡아왔던 분기별 아이폰 판매량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겠다는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아이폰 판매 대수에 목을 매는 대신 존 터너스의 애플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청사진의 핵심은 바로 아이폰을 중심으로 하되 그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새로운 하드웨어 생태계 구축에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기기를 출시하는 차원을 넘어 AI 스마트 악령이나 폴더블 아이폰, 심지어 카메라가 달린 에어팟처럼 처음부터 AI 기능을 뼈대 삼아 설계된 기기들로 사용자의 일상을 빈틈없이 파고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기기들은 각각이 독립적인 제품이 아니라 애플의 거대한 AI 생태계로 들어오는 새로운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외부 AI 기술을 빌려 쓰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이는 애플의 오랜 전략, 즉 트로이의 목마 전략의 재현일 뿐입니다. 과거 아이폰 초창기 구글 맵을 기본 탑재해 주다가 결국 자체 애플 맵으로 대체하며 데이터를 독점했던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수년간 인텔의 칩을 사용하며 맥을 만들다가 어느 날 압도적인 성능의 M칩을 들고 나와 인텔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린 그들의 행보와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쟁사의 기술을 활용해 시간을 벌고 데이터를 축적한 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자체 기술로 내재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플이 AI 시대를 지배하려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결국 존 터너스가 이끄는 애플에게 아이폰을 포함한 모든 하드웨어는 AI라는 강력한 서비스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성능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부실하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애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드웨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라는 통로를 통해 사용자를 자신들의 서비스 생태계 안에 가두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거대한 자동 수익 모델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이 이렇게까지 서비스 사업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압도적인 수익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수익 구조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이미 연간 매출이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매출 규모가 아니라 그 수익성입니다. 총이익률이 무려 76.5%에 달하는데 이건 사실상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이익이 아니라 거의 자동으로 현금이 찍혀 나오는 기계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25억 대가 넘는 활성 기기, 즉 installed base 덕분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플의 생태계 안에서 계속 돈을 쓰게 됩니다. 앱스토어에서 앱을 결제하고 아이클라우드 용량을 추가하고 애플 뮤직을 구독하며 애플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모든 순간이 애플에게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존 터너스 체제에서는 이 자동 현금 창출기에 AI라는 강력한 엔진이 장착됩니다. 앞으로 애플 기기에 탑재될 AI는 사용자의 행동 패턴과 취향을 실시간으로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학습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음악을 자주 듣고 어떤 장소에 자주 가며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를 AI가 파악해서 이런 서비스를 구독하면 당신의 삶이 더 편해질 겁니다라며 귀신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거죠.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편리함에 이끌려 지갑을 열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서비스 매출은 다시 AI를 고도화하는 데 투자되어 더욱 정교한 추천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는 팀 쿡이 지난 15년간 닦아놓은 서비스라는 초고속도로 위에 존 터너스가 AI라는 최첨단 슈퍼카를 달리게 하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미 길은 완벽하게 깔려 있고 그 위를 달릴 자동차의 성능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처럼 탄탄한 미래 성장 계획과 압도적인 수익 모델의 청사진이 명확하게 보이자 월가는 CEO 교체라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대한 베팅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가가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단기적인 호재들은 무엇이고 그들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월가가 이번 CEO 교체를 단순한 리더십 교체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갑작스러운 공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승계 프로그램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팀 쿡은 완전히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아 대외 관계와 같은 거시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존 터너스는 제품과 전략에 집중하는 사령관으로 팀 쿡은 애플이라는 국가의 외교관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투톱 체제가 완성되는 셈이죠. 이처럼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가 제거된 안정적인 리더십 전환을 바탕으로 월가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애플의 주가 향방을 결정지을 세 가지 핵심 이벤트를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4월 30일에 발표될 2분기 실적입니다. 만약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폭발적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월에 열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입니다. 여기서 공개될 시리2E 과연 애플의 AI 경쟁력을 증명하고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죠. 마지막으로 올가을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되는 폴더블 아이폰은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한 방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의 무려 75%가 애플에 대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웨드부시나 모건 스탠리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은 평균 목표 주가로 약 $300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현실화된다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월가의 지배적인 낙관론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월가의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은 없을까요? 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월가의 낙관론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애플의 심장부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내부 리스크를 경계해야 합니다. 시장의 모든 기대가 쏠려 있는 오는 6월 세계 개발자 회의, 즉 WWDC에서 공개될 시리2E, 만약 투자자들의 높은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동안 주계 선반영되었던 인공지능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거품처럼 꺼지면서 주가 급락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망 매물을 넘어 애플의 AI 전략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으로 번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AI 시대의 역설적인 비용 리스크도 더해집니다.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핵심 부품인 메모리 칩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는 아이폰과 맥북 등 애플의 주력 하드웨어 제품 마진을 심각하게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값의 제품을 팔아도 원가가 그 이상으로 뛰어버리면 결국 남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애플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는 과거 5년 평균을 웃도는 34배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애플이 보여줄 엄청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녹아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실적이 조금이라도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주 작은 충격에도 큰 폭의 주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외부 거시경제 리스크,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처럼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를 넘어선다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가장 먼저 고가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교체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